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독한 썰전 펼쳐주실 두 맞수 나왔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주말에 비가 오는데 그 국민들 중에 비 피해 보신 분들 많지만 두 분 잘 지내셨으니까 여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라이브 썰전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은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여당은 무조건 이 안보 국회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자한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한국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문이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주말 동안 여야가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개회식도 없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고 이런 어떤 반쪽 국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의 대치점이 보면 예전에는 정경두냐 추경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냐 추경이냐 이런 식으로 정경두 대신에 안보라는 좀 이름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 수석께서는 이름 짓기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여야 정쟁을 얘기할 때 저희가 제일 이 비판하기 좋은 프레임이 양비론이에요. 예. 너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요 국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여당을 좀 비판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예. 일단 어쨌든 지금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보면 여당은 친일 프레임, 네. 야당은 안보 프레임. 그래서 이제 자기네한테 유리한 그 판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게 보여요. 예. 그러나 어쨌건 적어도 어제 오늘 단계에서 지금 이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기존에 주장해왔던 정경두 해임 건의안 그것도 일단 내려놨고 예. 또 목선 위선 국정조사도 내려놨고 예. 이제 추경은 하여튼 문 열면 해주겠다. 뭐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으면 제가 보기엔 이제 저쪽도 백기투항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좀 타협해서 이제 국회 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피로감이 좀 심하네요, 그죠? 예. 예. 이동관 수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각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를 하면 추경 받을 수 있다. 저는 이것만 보고 뭔가 타결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만 놓고 보면 이동관 수석의 말씀이 어느 정도 그 현실성이 있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항상 정치인의 얘기는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 엉터리 추경안이 아닌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갖고 오면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다. 심사는 한다는 거죠. 처리도 아니고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받으면 이거 줄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경 5와 안보. 추경이냐 안보냐라고는 선택지에서 우리가 하나를 양보할 테니까 너 이거 하나를 양보해서 딜하자. 이거라면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엔드예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추경도, 엔드 안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손에 떡을 주고요. 양손에 떡을 주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왔다 갔다. 트위스트 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서 좀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화답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그 논리를 100번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무슨 딜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요 근래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독도에 러시아 군용기 그 조기경보 통제기가 이제 2번이나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그 방공식별 구역에 편대 비행을 해서 그죠? 그 러시아와 중국의 전폭기가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또 확인이 됐죠. 뭐냐면 바로 물론 러시아 영공에 들어온 그 조기 경보 우리 통제기는 영공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예. 우리 영공이죠. 이 독도 영공에 들어온 조기 경보 통제기가 통제하고 있던 그 편대 비행하는 그 4대의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에 예. 그 뭐 기종이야 뭐 이제 그 러시아 거는 보니까 뭐 TU-95MS인가? 예. 아주 최첨단 전폭기고 중국 것도 풍6라고 그랬죠. 그렇죠. H6K라는 저 최첨단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전폭기인데 각각 그 2,500km를 순항할 수 있는 그 핵 미사일을 예. 러시아기는 8기씩 예. 합쳐서 16기죠. 그다음에 이쪽 중국은 6기씩.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28발을 그 장착 뭐 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전폭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하고 그 4대가 합세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한국에 있는 주요 전략 시설을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전력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은 우리가 이 400km까지 밖에 북한이 발사한 그 단거리 미사일 그 탄도 미사일을 400km까지 밖에 추적 못하고 600km까지 갔는데 2번이나 또 바꿨잖아요. 예. 이런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안보 공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벌어졌으면 이제는 서로 무슨 조건을 갖고 추경을 뭐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고를 떠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안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최우선적인 거잖아요. 경제는 흐름을 타니까 아니, 바로 그거예요. 저거 할 수도 있지만 안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일단 첫째 그 중국의 그 비행기와 러시아의 비행기가 전략 폭격기였다는 것은 첫날부터 이미 다 알려졌던 거고요. 그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 그렇게 안보가 심각하고 그 최우선 과제라면 모든 조건은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차용고등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우리 그럼 이거는 접겠다. 정말 이게 중요하니까 모든 걸 양보하고 일단 역을 열자. 이러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겠어요? 저는 국민 아마 그럼 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구나. 심각한가 보다. 일단 시선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잘 보면은요. 아까 그 이동관 수석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추경과 정경도였다가 지금 추경과 안보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쉽게 하면 플러스 알파, 정경두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안보 문제 전반으로 더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악성으로 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그냥 형식 논리로는 상당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여당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 1953년 정전 협정 이후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게다가 지금 뭐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나왔더라고요. 지난 요새 뭐 시중의 화제가 호날두구만 호날두. 예. 그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나경원 대표가 호날두하고 김정은의 공통점 한국을 호구로 본다. 그래서 김날두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는 어쨌건 상당히 재치 넘치는 그 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뭐 휴가까지 취소하고 여러 가지 그 전국 부상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침묵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NSC 하나 제대로 그 대통령 주재를 열지 않고 뭐 이미 이 야당 일각에서 이미 그런 비판이 나왔지만 뭐 동물원에서 퓨마가 튀어나와도 NSC 여는 그 정부였는데 NSC 연 적 없어요. 없나요? 예. 그 가짜 팩트 뉴스인가요? 체크했어요. 없는 거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JTBC 뉴스룸에서 이미 팩트 체크 다 끝난 아니, 얘기예요. 네. 제가 그건 수정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보냈는데 근데 그렇죠. 이후에 이제 팩트 그러나 체킹이 이제 됐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올렸죠. 긴급 회의는 열었지 어쨌든. 근데 저하고 NSC를 이제 열 사안 발언은 이제 아니니까. 그건 취소하시고요. 취소입니다. 예, 취소. 뭐 신속합니다. 예, 그럼요. 잘못하면 빨리 사과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국군 통수권자뿐 아니고 주권 국가로서는 상당히 심대한 이 심각한 문제다. 예. 그리고 뭐 언제 이걸 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된 지금 그 중러 그에 대한 이 말하자면 규탄 결의안. 근데 그게 규탄 결의안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무슨 항의의 어떤 결의안이 됐든 더구나 이런 영공이 침범당하고 더구나 또 북한이 군사 합의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도발 행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한미 군사훈련 CPX 이렇게 도상으로 하는 그거는 도발이고 단거리 그 미사일 한반도로 전역을 이 사정거리로 놓는 그것도 이스칸데르라고 뭐 요격도 안 되는 그거라는 건 도발이 아니라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론으로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이동관 수석께서 친일 프레임을 안보 프레임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파괴적인 그 정치적 전략 수단을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갈등, 이슈를 대체하는 것. A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전국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A가 아니라 B로 그 어떤 이슈를 그러니까 대체를 하면서 그걸로 지배를 해버릴 때 예. 그것이 가장 파괴적인 정치적 전략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안보라는 프레임으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용과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어떤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안보 프레임을 가장 지배적인 어떤 갈등, 이슈로 만들고 싶다면 거기에 자유한국당 먼저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일단 고개를 끄덕거리죠.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핵심적 문제가 뭔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결단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두 개, 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프레임에서 나온 의제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안보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이념 안보 프레임이니까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 끊임없이 배회하고 있어요. 이걸 건드릴까 저걸 건드릴까 이걸 건드렸다가 저걸 건드렸다가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맛있어 보이는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못 버려요. 못 버리다 보니까 전선을 못 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못 한다. 이런 근데 얘기. 이제 그래서-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내가 반론을 펴면 내가 아까부터 안보는 프레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친일 프레임을 안보 프레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 여당의 프레임이죠. 그야말로 여당의 논리인데 이 친일은 어쨌건 간에 친일이 됐든 극일이 됐든 반일이 됐든 이를테면 그것은 어떤 그 프레임이 돼요. 그죠? 그거는 프레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만들어 자기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예. 안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존망과 관련된 일인데 누가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프레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일단 이걸 하고 그리고 뭐 추경이고 이거는 뭐 당연히 또 해야죠.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그 친일 그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이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관 수석께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여러 가지 정치 현상과 정치 의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국민의 어떤 시각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의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안보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안보 프레임인 거예요.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뭐 다르게 해석을 그 두 분의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간단하게 친일이라는 의제는 프레임의 규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있죠. 예.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건 안보의 문제는 프레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 생존권, 국가 안위랑 연결됐다는 의견이 좀 두 분이 맞서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경두냐 추경이냐 여기서 안보냐 추경이냐로 범위가 대단히 확장이 돼 있다면은 이거를 그 정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여하튼간에 그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최저치인데요. 어떻게 이런 어떤 상황이 이런 친일의 어떤 일본의 어떤 프레임에서 그 어떤 그래서 안보를 좀 바꾸게 된 어떤 배경이 된 건가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분석이에요. 첫째, 자, 이 그 한일 갈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작동한 것 같다. 이게 1번. 예. 2번.
어떤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뭔가 어떤 집안 싸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요소가 작용한 것 같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가 진단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후자는 둘째 치고 전자를 갖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거예요. 친일 프레임을 정치권이 먼저 짰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뭐 그래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뭔가 그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양상을 잘 봐야 될 게요. 그 이전 단계에서 한참 전에 이 방송에서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네티즌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불매운동가 이런 분들이 토착외구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왜 한일 갈등이 불거졌고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 예.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성토를 냈고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그 신조어고 사실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흐름 속에서 올라타면서 신친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 정서와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자명한데 오히려 여기서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밀물이라면 이 위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배를 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경제냐 안보냐의 문제가 떠나서 그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 자유한국당이 왜 평론의 영역을 그러니까 침범을 합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대안이 아니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네. 그 이제 뭐 토착외구라는 그 용어가 물론 이제 네티즌 간에 먼저 나와서 이제 그 정치권으로 이제 옮겨왔죠. 네. 근데 그걸 뭐 표현을 뭐 신친일이라고 했든 아니면 뭐 토착외구라 그랬든 뭐 그 대응해서 또 이쪽 그 우파 쪽에 뭐 저기에서는 그 저 네티즌들은 뭐 토착 종북이다 또 이런 개념을 갖고 뭐 내세우던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치권이 이런 그 반일 정서를 더 부채질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불매운동 얘기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그 이 여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 그 더 골몰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갖고 총선까지 끌고 갈까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고 더구나 이걸 자꾸 안보 프레임과 이렇게 대치하는 대립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친일 반일의 문제와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안보 위기와는 말하자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뭐 제가 자꾸 오늘 뭐 이렇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을 코트하는 것 같은데 무슨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우리가 북에 핵인질이 돼서 저거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북에 제대로 항의도 못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인 이런 저 안보 상황은 지금 저 친일 반일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말하자면 이 여야 간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그 야당도 물론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쟁 중단하자. 서로. 예. 그런 대화의 어떤 그 정치를 만들어낼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더구나 어쨌건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야당도 잠깐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뭐 해임 건의안까지도 내려놨으면 이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무슨 자질구레하게 무슨 뭐 친일 반일 프레임 갖고 신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논란 갖고 막말 공방하지 말고 좀 이따가 이제 4시에 이제 원내대표 만난다니까 거기서는 꼭 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결론적으로. 뭐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데는 뭐 이의가 없죠. 이의가 그거는. 없죠. 근데 안보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진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음 지지율에 반영이 되겠죠. 그 반영을 하든 아니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스톡홀름 증후군 뭐 강도와 인질 간의 상관성을 다룬 문제였는데 네. 근데 그분은 어느 부분이 뭐 아니요, 발언식 하나만 그 첨언을 하면 자, 안보는 차원이 다르다. 근데 있잖아요. 불과 며칠 안 지났는데 불과 며칠 전 다시 말해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을 때,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기가 카디지를 침범을 했을 때, 그때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복기를 시켜드리면 한일이 어떤 무역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다 연동해서 바라봤어요. 연동해서 바라봤던 부분이고 자 예.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안보 문제를 풀어다는 데서 어떤 동북아 정세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해결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일 갈등과 안보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 이분법적으로 별개로 놓고 접근해 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연동해서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북아의 어떤 안보 지형과 정세가 달라지는 부분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어온 행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보를 그어왔습니까? 자,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고 그 말고 나온 게 뭐겠습니까? 빠지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물론 민관정 협의체 구성하기로 아마 오늘도 그 얘기가 있을 거라고 예. 하는데 그것 빼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터내가지고 이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한일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거는 별개로 어떤 다시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도움이 되죠. 지난번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한일 얘기를 충돌 했으니까.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제 네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어느 분부터? 네,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그 양손에 떡을 쥐고 트위스트 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트위스트 잘못 추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다 허리 다친다. 적당히 추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다치면 힘 없는데요. 아유, 허리 다치면 안 허리가 되죠. 얼마나 중요한데. 허리 다치면 안 되죠. 조심이잖아요. 축구를 못 하니까. 예, 우리 이전수 호날두도 안 한마디로. 되지. 예, 그 저는 그 요새 뭐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그 농담이더라고요. 예, 이 불난 집에서 튀밥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먼저 꺼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안보를 얘기한 건 뭐냐면 한일 갈등도 중요하지만 안보 문제야말로 진짜 더구나 북한에서 지금 뒤통수 맞고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지율도 사실 지난 주말에 떨어졌어요. 이 미사일 발사한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지율 좀 올라가고 떨어지게 일일비하지 말고 이 국난 극복과 이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서 불 끄는데 힘을 모으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고 야고. 예. 잘 들었습니다.